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파헤쳐볼 주제,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아, 요즘 정말 뜨겁죠. 맞아요. 최근에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최고 기업이 됐잖아요. 네, 엄청난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공유해 주신 자료, 엔비디아, 옵션 시장 신호와 투자 전략, 이걸 좀 바탕으로요. 단순 주가 뉴스 그 너머를 보려고 합니다. 네, 옵션 시장에 보내는 그런 미묘한 신호들, 또 그 의미가 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이 자료가 특히 재미있는 게 옵션 시장 지표가 어떻게 보면 주가보다 좀 더 먼저 시장 분위기를 알려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거든요. 선행지표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핵심 지표 두 가지, 가중 풋콜 비율하고 내재 변동성, 이걸 중심으로 엔비디아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선 기술적 분석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자료 보니까 2025년 초에 40% 가까이 하락했었지만 이전 고점인 153달러, 여기가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전 고점이 지지선이 된다. 이건 뭐랄까? 과거에 그 가격대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이제 본전이다 하면서 팔기보다는 지지해주는 힘이 강하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좀 더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상승 추세의 기반이 비교적 단단하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기반이 단단하다. 네, 상승세가 꽤 가팔랐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실적 전망이나 AI 수요 이런 게 강하게 받쳐주니까요. 네네. 그래서 막 급락 가능성보다는 조정을 좀 받더라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 여기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그런 기술적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고 그럼 이제 시장 참여자들 속마음은 어떤지 옵션 시장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단서가 가중 풋콜 비율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가중이라는 건 거래량이 많은 옵션에 좀 더 비중을 둬서 보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래야 시장 심리를 좀 더 제대로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투자자 심리를 보여주는 반대 지표라고요? 네, 맞아요. 풋옵션,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수요가 콜옵션, 상승 베팅 수요보다 많아지면 이 비율이 올라가고요. 그럼 이제 비관론이 커지는 거죠. 반대면 낙관론이고. 그렇죠. 반대로 콜 수요가 많아서 비율이 낮아지면 낙관론을 나타냅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이 비율이 역사적으로 정말 낮은 수준이에요. 정말 낮은 수준이요? 그게 그럼 극단적인 낙관론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낙관론을 시사하는 거죠. 극단적 낙관론이라. 근데 이게 항상 꼭 과열 신호라고만 봐야 할까요? 자료에서도 보니까 2024년 6월하고 12월에 이 비율이 바닥 찍고 반등했을 때 주가 조정이 있었다 이런 과거 사례를 들긴 하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뭐 AI 혁신이니 뭐니 해서 펀더멘털이 워낙 강력하니까 이런 낙관론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 지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펀더멘털이 강력한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다만 이제 분석가들은 이 지표가 역사적인 저점에 도달했을 때 그 이후에 종종 단기적인 조정이 따라왔다는 그 패턴에 주목하는 겁니다. 과거 패턴? 네, 그래서 현재 이 낮은 비율이 당장 폭락한다 이런 의미는 아닐지라도 투자자들이 좀 지나치게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작은 충각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확 나올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 신호로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에 이 비율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좀 경계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중요한 단서, 내재 변동성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향후 주가 변동 위험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 이걸 반영한다고 하셨죠. 이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이것도 역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도 낮아요? 네,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주가의 잠재적인 위험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보통 시장이 불안해지면 이 내재 변동성이 확 치솟으면서 위험 신호가 되거든요. 그쵸, 공포지수 같은 거 오르듯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게 너무 낮으면 투자자들이 다소 안심하고 있는 상태, 분석가들이 이걸 종종 허탈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허탈감? 시장이 너무 느긋하다는 건데 근데 이것도 아까처럼 내재 변동성이 낮다는 게 꼭 허탈감 같은 부정적인 의미만 있을까요? 실제로 위험이 적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걸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다만 이 분석에서 주목하는 핵심은 약간 다른 데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이 내재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옵션 가격,
특히 하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풋옵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겁니다. 아하,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니까 그 위험에 대한 보험료격인 옵션 가격도 싸진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위험 대비를 하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와, 이거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 한번 맞춰보죠. 당신이 보시기에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기술적으로는 강세 기반이 있고 실적도 좋은데 옵션 시장에서는 극단적인 낙관론이나 또 위험에 대한 낮은 인식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뭔가 좀 모순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이 분석이 당장 뭐 주가가 급락할 거다 이렇게 예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네. 향후에 어떤 계기가 생겨서 시장 심리가 만약 바뀐다면 그때는 차익 실현 욕구나 위험 회피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걸 시사하는 거죠.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제 팔아야 하나 이걸 예측하는 것보다도 보호 장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옵션을 이용한 하방 위험 관리 비용, 즉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요. 네. 이럴 때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동시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그런 균형 잡힌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보다 좀 낮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외가격 풋옵션을 사둔다거나 아니면 콜옵션을 매도해서 얻은 프리미엄으로 풋옵션을 사서 비용을 줄이는 컬러 전략 같은 것도 고려해 볼 만한 환경이라는 분석입니다. 상승 여력은 좀 포기하더라도 하방 위험을 싸게 막는 거죠. 네, 오늘은 엔비디아의 정말 눈부신 주가, 그 이면에 숨겨진 옵션 시장의 이야기들을 함께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펀더멘털은 탄탄하지만 시장 심리는 다소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수 있다. 이런 흥미로운 분석이었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가 결국 강조하는 건 이런 신호들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고 특히 지금처럼 대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선제적으로 위험 관리를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죠.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이렇게 높은 낙관론과 낮은 위험인식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시장 심리가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면 그 바로 직전에 혹시 어떤 또 다른 미묘한 신호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 그 변화의 전조 같은 거요? 네. 뉴스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이터 속에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보실 만한 잠재적 단서들은 또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